구광모 씨도 많이 답답하겠네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바로 정통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하.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비중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LG그룹만 다 담았어 내가. 자, 내가 LG 사랑해. LG 사랑해. 네. 내 LG만 100% 갖고 있어. 그럼 LG 엔솔은 몇 프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뭐 3, 40 이상은 LG 에솔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3, 40. 아 정말요? 그럼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머지 회사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걸 3, 40을 LG가 욕 먹을 때는 확실히 먹습니다. 지금 LG CNS도 네. 중복 상장이라는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보는 눈이 안 좋은 거거나 아니면 좀 너무 신중해서. 신중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그런 네. 돌다리를 답답한 부술 때까지 족속입니다. 두들겨보고 이제 안 건너는 그게 스타일도 아니고 있고. 성관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람. 네. 아니 근데 LG CNS 상장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청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좀 관심을 둬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이 부분? 애플 때문에 망가진 LG 이노텍과 이노텍, 네. 애플 때문에 웃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LG그룹 이제 구광모 회장에게 남은 또 하나의 이슈, 이 상속 분쟁이 좀 어떻게 원만하게 이것도 잘 끝날 수 있을까요? 해질 거야. 한국의 경제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의 힘. 경제 만담 시작하겠습니다. LG그룹 전체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이끄는 LG 주요 계열사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왼쪽 남자 이형진 국장과 김종효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왼쪽 남자는 도대체 뭡니까? 왼쪽에 계시니까 네, 왼쪽 남자. 아니, 어떤 네. 지난 방송 이후로 제가 가루가 됐던데 왼쪽 네. 남자 좀 상처 네.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댓글을 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도 소식은 다 들리잖아요. 그럼 알 게 뭐예요? 내가 안 읽었는데. 네, 아무튼 왼쪽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네, 왼쪽 알겠습니다. 남자 네, 이형진 국장, 김종효 이사와 함께 오늘 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오늘의 타겟은 구광모입니까? 자, 그렇게 근데 여쭤보시면 네. 너무 좀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아 왜냐면 네. 구광모 회장이 2018년부터 회장을 네, 역임을 했고 네. 이제 6년 차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만 6년이 되는 거예요. 연차로는 7년이죠. 7년 차인가요? 예, 예. 네. 만 6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구광모 회장은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광모표 성과가 없습니다. 이제 작년 연말 인사를 좀 살펴보니까 현상 유지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말을 아 좀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것 언제까지 같아요. 현상 유지를 할 네. 거냐고요. 7년 차인데 딱 네 글자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현상 유지에 이어서 아무것도.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느 정도 공무원도 아니고 복지부동이 뭐야 이거. 아니 어느 정도 이제 네. 그룹의 규모나 이제 파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현상 유지 자체도 좀 어렵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그 LG그룹의 방향, 그다음에 이게 구광모 회장이 잡은 방향인지 네. 아니면 선대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던 것인지는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LG그룹이 잡은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뭔가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다. 방향 네. 자체는 잘 잡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그룹이 가고 있는 뭐 AI 쪽이라든지 뭐 배터리, 에너지 전환, 석유화, 고도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방향들은 제대로 뭐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거기서 과연 탑티어로 가느냐 아니면 퍼스트 무버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의 전반적인 특성이 원래 B2C였는데 네. LG그룹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B2B예요. 왜냐하면 B2B가 상대적으로 마진도 안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수주 규모도 더 키울 수 있는 대표 분야라서 지금 LG전자도 VC 같은 거 자꾸 키워서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전들 같은 경우에도 건물에다가 대규모로 에어컨을 파는 그런 형태의 BS 사업을 막 키우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네. 커스터머를 좀 이번에는 배제해 보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B2C라는 게 워낙 네. 변동성이 크고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B2B 쪽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짰는데 네. 그 전략으로 지금 스무스하게 옮겨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음표가 아직은 신수용 사업을 세 가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네. AI 로봇, 그다음에 뭐죠? 바이오, 클린테크. 예, 클린테크.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AI하고 로봇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LG가 항상 기술에서 앞서갈 때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구글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구글 얘기를 하지 않아요. LG가 구글의 아주 안정적인 파트너 역할 네. 혹은 하청 기지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구글과 협업한다는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AI나 로봇 네. 이런 데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LG 생명과학을 그 LG화학에 넣으면서 바이오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성과가 별로 없어요. 거기 백신이나 좀 하는 거지. 나머지는 뭐 획기적인 그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LG화학이 만약에 바이오가 엄청 잘 됐으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신학철 부회장 3M 출신이에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이 구 회장이 그리는 이 미래의 이 먹거리 산업들을 좀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구광모 회장의 위치가 네. 완벽하게 안착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LG그룹은 기본적으로 지배구조가 네. 제가 말씀드린 지배구조는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LG그룹 내부에. 네. 그
구광모 회장이 회장에 등극했을 때 네. 구광모 회장이 양자한 건 아시죠? 알죠, 알죠. 네, 네. 구광모 회장이 양자한 건 아시죠? 네. 그 아버지인 그 생물학적 아버지죠. 네. 친아버지인 희성의 구본능 회장이 네. LG그룹 경영에 관여하려다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6년 차, 이제 7년 차로 들어가고 만 6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의 대기업 중에서 삼성하고 LG가 아직 그 3세대로 넘어왔을 때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원로그룹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아직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구광모 회장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뭐 정통성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50도 되지 않은 구광모 회장의 네. 그립 혹은 전체적인 회사를 쥐고 가는 능력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여러 군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구광모 회장의 소위 이제 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원로그룹과 좀 더 가까우냐 아니면 지금 구광모 회장과 좀 더 가까우냐 살펴보면 저는 전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좀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방향성을 잘못 잡지는 않았다. 네, 네. 다만 그 방향성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하죠. 네, 좋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이런저런 이제 LG그룹의 좀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논해봤는데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고 좀 개별 기업들의 실적들을 뜯어보니까 좀 작년에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LG 엔솔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전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전기차 캐즘이 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또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보조금을 받으면서부터 흑자 전환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업도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이 효과가 커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적자가 났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다시 이제 흑자로 돌아서거나 적자가 이제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트럼프 당선인 2기 출범을 앞두고 지금 AMPC나 지금 보조금 결정이 어떻게 날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데다가 네.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도 적자다? 그럼 도대체 언제 흑자로 돌아서서 옛날에 얘기했던 성장은 언제 가는 거지? 네. 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중국을 제외한 뭐 글로벌 1위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논란을 거치면서 LG화학에서 떼어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네. 그에 연결되어 있는 LG화학도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네. LG엔솔의 실적은 4분기에는 매우 안타까웠고 2025년도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LG엔솔의 실적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고자산 평가 하락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있는? 그 금속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실적 악화 부분이 분명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현금의 유출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재고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금속 가격이 반등하면 재고가 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라 평가 이익으로 올라올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느냐가 관건인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비교적 합리적 가격의 전기차들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판매량이 일정 부분 유지해 준다면 리튬 가격의 어느 정도의 반등을 통해서 실적의 바닥은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확인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연초 약세 그다음에 뭐 전약 후강을 항상 얘기하니까 네. 이게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는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반등은 2026년 이후에 납니다. 그렇죠. 그럼 1년을 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1년 동안은 노나요? 어쩔 수 없다. 1년 동안 전기차 캐즘 때문에 네. 방법이 없네. 아, 이렇게 하면서 회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신학철 부회장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네. 뭘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가장 적절하게 아니면 네. 2026년 이후에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킥이 없다는 거죠. 킥이 없어요. 오, 네. 요즘 유행하시죠? 그렇죠. 네. 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킥을 차야죠. 그러니까 킥이 없는 그런 LG 엔솔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건 무조건 던져야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네. 2023년에 전기차가 제일 잘 나갈 때 2차 전지 네.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 뭐 그때 주가 올라가면서 지적했던 부분이라 엄청나게 뭐 욕을 먹었지만 네.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성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잉 투자를 지금까지 계획을 해왔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전기차 캐즘이 오고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안 나다 보니까 알아서 지금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 가운데서 또 저렇게 캐펙스를 막 남발하면 결국은 회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건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산업이 제대로 안 됨으로써 어느 정도 캐펙스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호재가 나올 때 올라간다고 착각하는데 네. 더 이상 악재가 없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호재 별로 없죠. 당분간 뭐 호재가 나타날지 불분명해요. 그러면 추가적인 악재는 정말로 많고 전기차는 사양의 길로 가느냐? 그렇진 않을 그렇진 거예요.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업을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안개 속에 쌓여있다라고 보여지나 남발할 것 같았던 현금을 일정 부분 아끼는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껴둔 현금을 바탕으로 금속 가격이 터닝하기 시작하면 실적은 장부로서는 플러스가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 관점과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만약에 LG그룹만 다 담았어 내가.
자, 내가 LG LG 사랑해. LG 사랑해. 네. 네, LG만 100% 잡고 있어. 그럼 LG 엔솔은 몇 프로? 비중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뭐 3, 40 이상은 LG 에솔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3, 4시. 아, 정말요? 그럼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머지 회사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걸 3, 40을 해야 되나 뭐 자,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회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어닝쇼크 관련해서도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부분이 회복이 가능할지 이 LG전자에서 최근에 나왔던 신사업들이 좀 시원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LG전자도 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B2B고 네, LG전자는 대표적인 B2C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B2B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VC 사업부, 네. 그다음에 BS 사업부, BS, 네. 이 두 개 사업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이 B2B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VC는 지금 전기차 때문에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성장보다 정체되고 있는 중이고 BS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전체 규모에서 너무 작은 규모예요. 아. 그래서 이건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럼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네. HE 엔터테인먼트 TV죠. 그다음에 HA 이거는 그 에어컨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사업부가 생각보다 수익성이 잘 안 나고 있는 게 실적 악화의 가장 큰 문제죠. TV를 안 사? 아 근데 그것도 있고요. 아니 그리고 네. 그다음에 중국 TV가 점유율을 지금 LG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 측면에 있어서 LG가 좋다는 건 뭐 너무 다들 당연하죠. 알고 있죠. 삼성과 네. LG가 품질이 좋다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금액대가 아무래도 금액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CES에서 보면 중국이 예전에 삼성 LG가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TV 제일 커. 네. 우리 화질 나쁘지 않아. 이걸 지금 얘네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삼성과 LG는 과연 다른 점이 있느냐? 다른 점이 있죠. 화질 분명히 더 좋고요. 퍼포먼스 분명히 더 좋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만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넥스트는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과연 한국 TV가 답을 주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UHD하고 FHD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그냥 뭐 별로 눈으로 보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 근데 그게 딱 옆에 놓고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누가 테레비를 그렇게 보나? 그냥 그러니까. 하나만 갖다 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TV를 사러 갔을 때 네. TV를 화질별로 쭉 놓고 그렇죠. 중국에서 여러 개로 놓고 비교를 이제 하게 LG도 되죠. 예를 네. 들어서 뭐 OLED, 뭐 LCD 이렇게 네. 놓으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LG께 1,000만 원, 중국께 150만 원. 그럼 무조건 150만 원짜리 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TV를 두 가지를 놓고 그 매장에서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집에서 집에서는 비교하는 그쵸.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일단 가져와서 자기 집에서 보면 네. 그 옆에 TV를 또 갖다 놓지 않고서야 이게 정말로 화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G전자 TV의 마케팅 포인트가 항상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사라진 거죠. 차별화 포인트가. 그렇죠. 3D 때는 셀로판 안경을 몇천 개씩 뿌려가면서 신기하지 이러면서 보여주고 OLED는 이게 세상에 처음 나온 픽셀 TV야 그러면서 옆에 뭐 얇게도 보여주고 뭐 밝게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그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건 알겠는데 예전에 소니 TV가 그랬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소니 사고 싶은데 그 또 한국 것도 사보니 좀 괜찮아. 여기도 킥이 없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원래 1분기가 네. 원래 LG전자 1분기가 항상 실적이 가장 좋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로 여름 대비해서 에어컨을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다음에 TV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재고를 대량으로 떨어서 다시 1분기부터 공장이 돌아가면서 실적이 확 올라오는 시기예요. 네네. 그래서 원래 LG전자가 항상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주가가 대대적으로 좋은 시기인데 네. 이번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LG전자 조주환 사장이 원래는 저기 LG 그룹에 있었잖아요. 네. 그 이분이 이제 책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그룹 전체의 계획을 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라는 걸 유명합니다. 지금 LG전자는 모험보다는, 뭔가 그렇죠. 네. 뭔가 모험을 해야 되는데 네. 안정, 그러니까 현상 유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문제 없이 네. 간다.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최근에 좀 궁금했던 게 구독 과정 관련해서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부분도 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들의 그 성향을 좀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넷플릭스가 구독을 확보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이제 구독 서비스의 차이는 네. 과연 OTT처럼 낮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아, 이게 이제 핵심. 네. 내가 사고 싶은 TV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인데 네. 1,000만 원짜리를 구독한다고 하면 얼마씩 내야 되겠어요? 그쵸. 거의 네. 뭐 자동차 우리 분할 그거 할부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정도의 해야 되네요. 가격은 네. 구독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아하. 얘기죠. 그러면 2, 300만 원짜리 뭐 구독할 수 있는데 네. 그걸 구독하는 건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아하. 판단? 비슷하게 대체제가 또 많다라는 네네. 판단? 이런 것들이 좀 LG TV에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B2B 쪽은 성장하고 있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그 최근에 건설 시장이 좀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에어컨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 들어가야 있는 큰 되는데, 건물을 네. 지어야 거기에 이제 B2B 서비스가 늘어날 텐데 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데이터 센터에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시켜야 되는데 네. 뭐 순행식 얘기, 액침 냉각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 액침 냉각이 지금 당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공냉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BS 부분의 성장은 나타나고 있지만 원하는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말씀하셨던 구독이나 네. 이런 서비스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LG전자는
일단은 잘한 거는 인도 IPO 정도이죠.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인도 IPO를 조금 이따가 한번 짚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이제 그룹사가 LG화학일 것 같은데 중국발 물량 공세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제로 베이스가 불가능하다? 제로 베이스로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거 정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LG화학은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LG화학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뭐 중국 수요라든지 글로벌 수요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밀었던 산업들이에요. 그렇죠. 실적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2021년 정도까지는 이쪽 산업이 엄청나게 이제 붐업을 이루다가 그러다가 설비 투자를 서로 늘리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잉 공급, 그다음에 중국 쪽의 로컬 브랜드들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립을 완전히 잃은 거죠. 그나마 LG화학은 스페셜티 비중이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 이쪽도 네. 지금 뭐 적자 시원치 않다. 아니면 네. 2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LG화학도 배터리 소재 쪽이 LG엔솔에 따라서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네. 그나마 예전에는 돈을 좀 벌었던 석유화학 부분도 일단 막 흔들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도 당분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구광모 회장이 3년 차부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고를 다 직접 보고를 받아서 네. 그거를 스터디하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구조나 이해 뭐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깊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작년 인사 때 2024년 인사죠. 네. 2024년 인사 때 그 구광모의 친위 부대들이 이제 일제히 다 임원으로 싹 올라오면서 곳곳에 이제 박히는 그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네. 이번 2025년 10년 인사는 그 선수들이 부사장급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는 이제 거의 목전에 다다랐다. 네네. 그리고 일부 70년대생에 가까운 그 대표이사들이 좀 네. 포진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광모 회장이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라는 사인을 지금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LG화학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정리를 해야 되면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그렇죠. 구조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권을 신학철 부회장한테 주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네. 제일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족 내가 손발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LG 그룹이 그 처해 있는 대표적인 그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 착취 사건 아시죠? 거기 보면 네. 그 LG 트윈타워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데 네. 그 외주 회사가 구광모 회장 고모인가 이모인가 그래요. 고모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붙어가지고 네. 피를 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네. 뭐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LG 그룹이 뭐 직접 고용을 한 해 만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것처럼 지금 LG의 원로 그룹들이 네. 그 LG에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 그 사람들이 구광모 회장을 올려준 네.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도 네. 이런 혁명이 아니라 이제 반정 같은 게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인조 반정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중종 반정도 있었는데 네. 근데 반정 때도 보면 왕이 생각보다 힘을 별로 못 써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대신들 자체가 힘이, 그때 반정의 파워가, 그렇죠. 반정의 이제 공신들 공신이기 자체가 때문에. 워낙 강하게. 그다음에 그 처음에 왕건이 고려를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때 왜 20명이나 넘게 결혼했겠습니까? 네. 그 지방 호족들 안정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 세력을 휘어잡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요즘 뭐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도 아직 오래 남았다고 본다면 네네. 여유를 가지고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서서히 좀 나의 어떤 좀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좀 이제 영입을 하고 아니, 아까도 나머지 얘기하셨지만 전체를 정리를 좀 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네,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LG전자의 뭐 앞으로의 희망을 꼽자면 인도 IPO 그다음에 LG CNS가 올 상반기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룹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LG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LG 엔솔을 상장할 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 네. 주주들 다 반대하고 네네. LG 나쁜 놈들. 또 진짜 뭐 이렇게 이 좀 구씨일과 네. 이 그 양아치 같은 놈들. 네. 어떻게 LG화학 주주들의 손해 보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네. 지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적분할 네. 해가지고 그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네.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LG 엔솔을 상장을 딱 시키면서 네.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아주 성공적이죠. 그렇죠. 네. LG가 욕 먹을 때는 확실히 먹습니다. 아. 지금 LG CNS도 네. 중복 상장이라는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LG전자도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인도에다가 인도 법인 IPO 성공적으로 하면서 네.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잘하는 거죠. 욕은 확실하게 먹겠다. 욕은 먹더라도 지금 욕 안 먹으려고 SK가 네. SK 엔솔 그거 상장 안 하고 차일필 미루다가 SK온. SK온 지금 바보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장도 못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상장해요? 그때 그래서 SK 사람들이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맞아 죽더라도 상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하.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현대차의 경우 살펴봤을 때 인도 IPO 해봐야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물론 일정 부분 현금은 들어오게 하겠지만 지금 LG그룹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돈은 있는데 돈을 써도 지금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거죠. 예를 네. 들어서 LG전자 밑에 있는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LG디스플레이가 바닥을 확인했다 뿐이지 이것도 뭐 격하게 올라간다 얘기하기 어렵고 LG노텍은 70% 지금 애플에 올인했다가 네. 애플이 망가지면서 같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룹별로 다 뭐 LG화학 정도를 빼면 LG화학도 실제로 LG엔솔 지분 팔면 돈은 엄청 많죠. 그렇죠. 자산가치 엄청 네. 많은데 네. 여기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잘 쓸 줄을 모른다. 제대로 투자할 것을 잘 모른다는 실수정산이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CNS에서 1조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IPO 인도 상장에서 또 몇천억 단위의 돈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그 돈 잘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돈은 LG그룹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히 호재죠. 이걸 호재인데 어떻게 굴리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점을 찍을 필요가 그래서 있다. 네. M&A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들 기대를 하는데 네. 실제로 한 3년 내에 괜찮은 M&A를 LG가 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소식을 딱히 들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보는 눈이 안 좋은 거거나 아니면 좀 너무 신중해서 신중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안 건너는 그런 네. 돌다리를 답답한 부술 때까지 덕분입니다. 두들겨보고 이제 안 건너는 이게 스타일이 아니고 있고. 성관이 안 좋은 겁니다. 이 사람. 네. 아, 근데 LG CNS 상장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좀 청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좀 관심을 둬도 괜찮은 부분일까요, 이 부분? 일단 뭐 국내에서 삼성 SDS와 더불어서 네. 뭐 투탑이라고 볼 수 있는 SI 기업이면서 네. 또 넓게 보면 네. 클라우드 AI 기업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과연 이 기업이 그런 글로벌리하게 뭐 AI나 클라우드 쪽에서 꾸준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기업인가? 네. 그렇게 보면 또 그건 고개를 갸웃거리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좋은 가격에 미리 진입할 수 있다면 모르겠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청약 열기 몰려갖고 네. 청약 가격이 높다면 네. 뭐 몇 주 받지도 못하시겠지만 네. 첫날이나 이튿날 팔고 나오시는데 아, 초반에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네, 네, 그게 더 그렇죠. 좋지 나중에 않을까. 마음고생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애플 때문에 망가진 LG 이노텍과 이노텍, 네. 애플 때문에 웃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웃는 거라고 보긴 힘들겠고요. 근데 네. 이제 LG 디스플레이 핵심은 뭐냐면 그 다른 데다가 돈 빌리기 싫어서 LG전자 1조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 단독도 쓰고 그랬지만 주가는 일부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고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이 아니고 네.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OLED 수익성이 일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지만 4분기부터 흑자 전환 내지는 뭐 거의 2분 포인트 네. 정도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 정도가 나오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침체기 탈출까지는 아니어도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LG로텍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에 지금 70% 올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70%가 전부 이제 카메라 모듈이었는데 카메라 모듈이나 센서리였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써니옵티컬이나 이런 쪽이 기술이 올라오면서 이제 애플의 그 특유의 그거 아시잖아요. 경쟁 붙여가지고 비슷하면 가격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기존에는 압도적으로 LG가 좋았으니까 LG 쪽에 무게 실어주다가 지금 중국 쪽의 기술이 올라오면서 네. 야 이거 비슷한데 가격 깎거나 니네 거 안 쓰거나 이래버리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게 확 주저앉은 거예요. 판매량도 줄었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건 경쟁력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FC, BJ가 됐든 뭐 다른 어떤 부품 쪽에서 다른 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하면 LG노텍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FC BJ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간신히 수율을 잡는 둥 마는 둥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LG 이노텍이 양산을 굉장히 잘 해내고 팔 수 있다는 식으로 이번 CES 때 문혁수 CEO가 얘기했는데 네. 다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거죠. 벌써? 그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LG 이노텍가 뭔가 다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MLCC뿐만 아니라 그 FCBJ 같은 경우도 보면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아요. 이쪽에 일본, 대만,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도 뭐 대덕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쪽에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면서 들어왔던 건 실제로 대덕전자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뭐 조단위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 굉장히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게 AI 시장 쪽에서는 FCBJ 쪽으로 거의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네. 이런 SoC 칩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성장할 시장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큰 시장을 LG노텍이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수요를 빨리 갖추고 네. 생산 능력을 갖추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보니 LG그룹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매력이 있는 기업일까요? 네,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보면 LG CNS의 상장이 굉장히 이제 뭐 호황, 네. 소위 이제 히트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LG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주 LG. 네. 그래서 지주사인 LG의 CNS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LG의 움직임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 뭐 일시적 효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각 그룹사별로 우리가 실적에 살펴봤다시피 지금 선뜻 손이 나가는 주식은 없다. 그런데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사는 시기는 네. 호재가 나올 때가 아니고 더 이상 악재가 없을 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저는 뭐 그룹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건 아까도 언급드렸던 LG엔솔 정도다. 왜냐하면 LG엔솔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전고체는 검증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LFP는 지금 진출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이 LFP 진출이 왜 중요하냐면 LFP를 진출해야 ESS에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S 같은 쪽에 들어가야 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전기차를 넘어서 좀 더 네. 다양한 수요처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번에 11월 달에 독일의 둥켈플라우테라고 해가지고 네. 바람하고 햇빛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노르웨이에 남는 전력을 독일이 다 끌어가는 바람에 노르웨이 전력 가격이 20배가 뛰었다는 30배가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전력 가격이 30배가 뛰는 그런 완전히 아마겟돈 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지금 북유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저기 끊자. 덴마크로 연결한 저 그리드 끊어야 된다. 독일이 네. 가져가는 거 저거를 가격을 더 비싸게 받든지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극우정당들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에너지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계속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 쓰기 위해서는 ESS는 거의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LG엔솔을 조금 긴 관점에서 보면 네. 저는 지금부터 악재가 좀 줄어드는 시기부터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퀸 멘트는 주가가 오르는 건 호재가 있을 때가 아니고 더 이상의 악재가 없을 때다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구광모가 1조 이상의 M&A를 하면 진짜 회장이 되는 겁니다. 네,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힘이 나는 소식이 간절해집니다. 네, 경제만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져 미래는 밝아 꿈은 손에 달려 한국의 경제 다시 빛날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강해질 거야 한국의 경제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의 힘으로